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세요? 평양의 전설적인 도사가 2025년 6월을 예언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북한 고위층들도 무서워한다는 그 도사가 말했어요. 두 개의 입이 동시에 움직인다. 하지만 한 깃발을 향해 숨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재명과 김정은, 이 두 사람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윤석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검은 자라 불리는 신비한 인물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건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예언하셨다는 점입니다. 과연 허경영 신인님과 평양도사의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6개월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날 모든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어요. 평양 외곽 묵동산의 작은 사찰, 전기도 없고 전파도 닿지 않는 그곳에 도사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습니다. 아는 이는 극히 드물지만 북한 내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지도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입이라는 전설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일찍이 한반도의 변화를 예언하셨다는 점입니다. 신인님은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평양도사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가 움직이면 북이 달라지고 그가 침묵하면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믿는 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도사가 2025년 6월 한반도를 예언했습니다. 남한의 선 조기 대선, 북한의 선 내부 변화가 동시에 감지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두 개의 입, 한 개의 깃발, 한 뿌리에서 자란 두 나무가 다른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엔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걸 안다. 이 문장은 얼핏 보면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곱씹어 보면 이재명과 김정은이라는 두 지도자의 존재를 동시에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도사는 예언했습니다. 두 개의 입이 동시에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한 깃발을 향해 숨쉴 것이다. 이재명은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쥐었고 김정은은 3개월째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김여정의 발언이 잦아지고 외교 노선에 이상 징후가 보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체제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도사는 이 두 입이 하나의 깃발을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 깃발이란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이 깃발을 민족주의로 해석합니다. 남북 모두 내부 분열과 불신이 극심한 시기. 이럴 때일수록 외부의 적 혹은 공동의 역사라는 감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의 명분 아래 민족 공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북한은 김정은의 자맹과 경제 실패를 덮기 위해 반미반일 민족주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이 다시 떠오릅니다. 신인님은 통일은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평양도사가 말하는 한 깃발이 바로 그 통일의 전조가 아닐까요? 즉, 두 지도자가 각각의 이유로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민족 공조의 기류를 슬며시 띄우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사의 한 깃발은 공식 통일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계산된 민족정서 동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사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두 번째 문장을 이어갑니다. 말은 서로를 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선은 하나의 하늘을 향한다. 그 말대로 이재명과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 교류도 없고 회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이상한 기류가 생깁니다. 군사적 충돌 없음, 돌발적 비난 없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상할 만큼 잠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양측 모두는 국민 통합, 내부 결속, 사회 안정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사는 말합니다. 진짜 움직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바람은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한반도의 기후는 여름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치적 기후는 오히려 봄처럼 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침묵은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움직임으로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의 예언은 도사에게만 들릴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두 나라는 지금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문장을 쓰고 있다. 그 문장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다. 마침표 없는 문장,
깃발 없는 민족. 예언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도사는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흐름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흐름이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닌 도사의 눈에 비친 징조의 조각들이 모인 이야기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더욱 충격적인 두 번째 예언을 이어갑니다. 백로가 떠난 들판에 불길이 내려앉는다. 백로는 고요함을 뜻하고 불길은 혼란을 예고한다. 고요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언제나 불이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이재명 당선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환은 그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조용히 일어난 권력의 이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로가 떠난 들판, 윤석열의 그림자. 도사는 말합니다. 백로가 떠난다. 백로란 무엇인가? 하얗고 조용한 존재. 늪을 지키는 새. 겉으로는 강하지 않지만 존재만으로 늪의 생태를 조율하는 자. 여기서 백로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신인님은 기존 정치인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옛것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침묵이 바로 그 예언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가 대선 패배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면 패배한 대통령은 회고록을 쓰고 재기를 준비하거나 적어도 자기 진영을 수습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다릅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모든 메시지를 끊고 심지어 측근들조차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은둔이 아닙니다. 도사는 말합니다. 말을 멈춘 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후회, 하나는 준비. 들판에 내려앉은 불길, 권력 진공의 파열. 윤석열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곧 다른 불길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불꽃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친윤계는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사분오열되며 비윤계는 자유보수의 재건이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정치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틈을 타 인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기술을 내세우는 청년 정치인들, 국민의회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세력, 그리고 보수의 이름으로 이재명에 협조하겠다는 가짜 중도층까지 나타납니다. 불길은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공백이 남긴 들판 전체가 각자의 불씨를 품은 채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 도사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혼란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도사는 경고합니다. 불길은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솟구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혼란의 원인을 북한의 변수, 국제 정세, 미국의 압박으로 보려 합니다. 그러나 도사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의 한반도 혼란은 내부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중심은 바로 지도자 없는 보수라는 현실입니다. 좌측에는 이재명이라는 명확한 구심점이 존재하지만 우측에는 백로의 부재를 대체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 결과 보수는 스스로 내부를 분해하고 그 틈을 노린 정체불명의 대중 정치가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평양 도사가 말한 불길이 내려앉는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백로의 귀환은 있는가?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완전히 정치에서 퇴장한 것일까요? 도사는 단언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 한 문장을 남깁니다. 백로는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다. 이 말은 윤석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날아오를 때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는 지금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그 고요함이 어쩌면 다음 불씨를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들판의 불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6월 3일 이후 한반도의 들판은 두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통치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 또 하나는 리더 부재 속에서 분열과 재조합을 반복하는 혼돈. 도사는 이 장면을 두고 백로의 침묵 속에서 불길은 늘을 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노을진 산마루에서 검은 자가 나타나리라. 백로가 물러난 자리에 검은 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걷는 길은 산을 넘은 어둠. 진정한 승자는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2025년 6월 조기 대선 직후에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중적 권력의 지형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재명 당선인의 시대가 막을 올렸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도사가 말한 검은 차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왜 검은 차라 불리는가? 붉은 태양이 지는 시간, 검은 차는 나타난다. 도사는 예언했습니다. 노을이 가장 붉을 때, 검은 차는 그 그림자 뒤에서 움직인다. 이 말은 정권 교체라는 극적인 붉은 장면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실체는 처음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도 이름이 잘 오르내리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익명성의 보호막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단서들은 있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 정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일부 유튜버들과 결합, 정치 분석가들이 언급하기 시작한 제3의 다크호스, 그리고 국정원 인사 출신들의 비공식 모임과 탈정당화된 안보 정치라는 새로운 화두,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그 검은 차였습니다. 검은 차는 누구인가? 그는 과거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에서 한자리를 맡았던 전략가였습니다. 본격 정치에 나선 적은 없지만 수십 년간 대북 라인, 정보통, 외교 비선, 채널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 전면에 나선 계기는 바로 윤석열의 침묵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어둠 속에서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점입니다. 신인님은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도사가 말하는 검은 차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백로는 물러났다. 그가 놓은 권력의 구멍을 채우지 않으면 한반도는 외풍의 휘청일 것이다. 검은 차는 보수 진영의 중심이 무너졌음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했습니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닌 내부 시스템의 붕괴를 두려워했고, 그 틈을 노리려는 극우 세력의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닌 구조가 된 자입니다. 그는 기존 정치인의 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송에 얼굴을 비추지도, SNS에 하루 수십 개의 메시지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조직을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은퇴한 정보기관 출신들과의 라인, 보수 재계의 묵직한 후원, 극단적인 색채를 지향하는 기술 관료적 네트워크. 그가 준비하는 정당은 국가 중심 보수주의라는 콘셉트를 띠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급진적 개혁에 대한 절제된 견제력, 북한과의 관계, 재조정에서의 실용 노선, 그리고 강대국 간 줄타기, 외교의 기술 기반 전략. 이것은 단지 선거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사가 말한 것처럼 산을 넘는 자, 그림자 속 구조가 되어 이 나라의 이면, 권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도사의 의미. 왜 그는 검은 차인가? 도사는 빛과 어둠을 정치적 상징으로 봅니다. 백로는 명백한 얼굴을 드러낸 존재였고, 검은 차는 얼굴이 아니라 구조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도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대신 피를 닦아줄 손수건을 먼저 준비한다. 이 말은 곧 정면, 승부가 아닌 정치적 전환의 뒤편에서 이익을 챙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치인보다 대통령에 가까운 권력자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그를 인식하고 있는가? 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위협은 명함을 내밀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자신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과 부동산 조정, 사회 통합에 몰두하고 있지만 수면에서 움직이는 이 그림자 구조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재명이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권력을 운영한다면 그의 정부는 시작부터 두 번째 권력의 그림자와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사는 네 번째 예언을 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또다시 급격한 정치적 분화 현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선이 단일한 결속을 이끌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도사는 이를 세 갈래 문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한반도의 미래 방향성 자체가 다중화되는 상황, 즉 국민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 정의의 문, 이재명의 개혁 정권. 이재명의 당선은 많은 국민에게 사회정의 회복, 그리고 검찰 권력과 재벌 중심의 질서 재편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는 당선 직후 곧바로 검찰권의 축소와 분권화, LH,
개혁과 무주택자 중심 정책 확대, 청년 기초소득과 재분배 정책을 발표하며 정의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개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 내부 저항, 기득권 세력의 반격, 그리고 언론의 프레이밍 전쟁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은 진짜 문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피와 마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문이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 질서의 문. 검은 자의 조용한 진입. 앞서 등장한 검은 자는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질서 회복에 대한 대안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합니다. 그는 극단 없는 실용주의, 즉 이재명의 급진성과 보수의 구태 모두를 거부하는 중도 실용의 이름으로 질서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문은 겉으로 보기엔 가장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통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도사는 경고했습니다. 검은 차의 문은 조용히 열린다. 사람들은 그 조용함에 안심하겠지만 그 속은 더 큰 구조의 전환이 숨겨진다. 이 문은 국가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문이었고, 그가 말하는 질서는 결국 시민의 통제가 배제된 기술적 지배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 혼란의 문. 가짜 구원자들의 등장. 2025년 여름, 유튜브와 틱톡을 중심으로 급진한 정치 콘텐츠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통령은 따로 있다. 윤석열은 되돌아올 것이다. 조기대선은 조작되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은 채널당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급속히 대중을 휘감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이 아닌 선지자, 정치 인플루언서, 자칭 민족정통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3의 문을 제시했습니다. 그 문은 일종의 탈정치 문이었습니다. 제도는 썩었다. 정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허경영 신임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점입니다. 신임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혼란의 문이 바로 그 가짜들의 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문 뒤에 있는 것이 정말 민중의 주권인지 혹은 또 다른 포퓰리즘 독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사는 말했습니다. 가짜 구원자는 말이 많고 진짜 구원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세상은 늘 말하는 자를 따른다. 갈림길의 선택. 문제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각기 다른 세 갈래 문 앞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판단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고 검은 자의 질서는 너무 은밀하며 가짜 구원자들의 목소리는 너무 자극적입니다. 국민은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정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치가 세 갈래 길을 동시에 열어버릴 때 국민은 방향이 아닌 신념의 여부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논리가 아닌 감정, 정보가 아닌 선동에 쉽게 휘둘립니다. 도사의 경고.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문은 초라하다. 허세가 없으며 들어서는 순간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 문만이 너를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도 허경영 신임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신임님께서는 참된 길은 어렵고 험하다. 하지만 그 길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양 도사와 허경영 신임님, 두 분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균열은 남에서 시작된다. 하늘은 북의 울림을 주고 땅은 남에서 갈라진다. 2025년 7월, 대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반도의 정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사는 예언했습니다. 균열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 7월 10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지방자치권 확대 요구 시위는 예상 밖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현장에선 중앙 정치의 폭주에 대한 저항이라는 강경한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광역지자체장들이 조용히 중앙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현 정권의 주요 개혁 정책이 지방 재정, 지방 자율성, 지역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제 갈등은 정치 진영 대결을 넘어서 중앙 대 지방이라는 구조적 균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부산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의 구상만으로는 남쪽의 삶을 설계할 수 없다. 우리는 남한 내 또 하나의 정치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도사는 이를 남쪽의 입이라 불렀습니다. 그 입이 열리면 한반도는 북과 남 사이가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이중 분할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패배 이후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의 존재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의 침묵이 전략적 복귀의 전조로 해석되었습니다. 도사는 말했습니다. 떠난 자가 아닌 사라진 자를 경계하라. 그는 돌아오지 않아도 그림자로 세상을 흔들 것이다. 평양은 조용했습니다. 이례적으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전무했습니다. 평양 도사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북쪽은 보고 있다. 그들은 남쪽의 내전을 기다린다. 침묵은 전략에서 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예언입니다. 2025년 8월 한반도의 균열은 외교,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가장 큰 충격은 워싱턴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단순한 형식적 논평만을 내놓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며칠 뒤 간략하게만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무관심으로 요약되었습니다. 평양 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매를 구하지 않는다. 살아나길 기다릴 뿐. 쓰러지면 시신부터 분해한다. 일본은 한국 내부의 혼란을 역사적 기회로 간주했습니다. 자위대의 제한적 선제 타격 능력 보유 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고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는 조용히 예언했습니다. 사쿠라는 겨울이 끝났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먼저 피어난다. 중국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평양 도사의 모든 예언을 종합해보면 2025년 6월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두 개의 입이 한 깃발을 향해 움직이고 백로가 떠난 자리에 검은 자가 나타나며 세 갈래 문이 열리고 남한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되어 결국 외교 지형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언이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신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 것,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혹시 평양 도사와 허경영 신인님이 같은 우주적 진리를 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두 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한 곳에서 시작된 파문은 결국 바다 전체를 움직인다. 지혜로운 자는 파문의 시작점을 보고 어리석은 자는 도착점만을 본다. 여러분, 이것이 평양 도사가 예언한 2025년 6월부터 시작된 한반도 대변혁의 전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 이 예언들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두 개의 입이 한 깃발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검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백로는 정말 다시 돌아올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허경영 신인님과 평양도사가 같은 미래를 보고 계신 걸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